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부산의 살다입니다. 최근에 손님들을 만나보면 전세를 할지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참고로 부동산의 전문가는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의 이야기도 하나의 의견으로만 받아주시고 자,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, 매매하고 전세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닥 지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바닥 지점을 찾는다는 건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. 근데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. 그냥 이 금액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쭉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매매 물건을 보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. 전세만 찾으시면 되는데 매매까지 같이 보신다는 건 바닥인가 알쏭달쏭 해서 매매를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. 우리가 사는 이 집을 1년, 2년만 살다가 다시 바로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이사는 갈 수 있지만 또 다른 매매를 통해서 그 소유를 제가 계속 하는 건데요. 우리가 집을 보통 사시는 분들이 30대, 40대라고 봤을 때 자녀 인생이 40년, 50년 이렇게 넘게 남아있는데 지금 조정기 맞은 이 짧은 기간만 보고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건 그리고 최소 5년만 봐도 과연 지금보다 더 금액이 안 좋을까요?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있는데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지금 나오는 급매물들이 있죠. 각 아파트마다 급매물들이 있는데 그 매물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약 동호수에서 노약 동호수라기보다는 좀 그와 반대인 물건들이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아파트에서 좋은 로얄 동호수의 물건들은 기존과 같은 호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. 물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우리 해운대구나 우리 그런 좀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간간히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급매물로 나오는 이제 로얄 동호수가 아닌 그런 매물들이 언젠가는 소진이 다 될 거란 말이죠. 그 매물들이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고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. 매매가 안 되더라도 전세로 임차인을 맞춘다든지 그런 매물들이 영원히 날 기다려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손님이 이렇게 직접 표현하시진 않지만 이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만약에 집값이 더 내려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라고 묻는 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. 그러면 제가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한 5년 뒤에 지금보다 시세가 더 오르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. 이게 잘 되면 내 거, 안 되면 네 거,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길게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. 저는 몇 개월 정도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고 하잖아요.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이 집을 지금이 또 아니면 언제 사시려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반대로 여쭤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금리가 부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이전에 2%, 3%대 금리라고 했다면 지금은 5%, 6% 금리를 볼 수 있으니까요. 물론 금리가 부담인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그 부담되는 금리의 금액보다 더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이제 실질적인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한번 검토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금리는 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손님들에게 우선은 변동금리로 3년 실행을 해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3년 뒤에 금리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고정으로 갈아타게 하셔도 충분하다. 우리가 집이든 대출 상품이든 이걸 한번 하면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나에게 맞춰서 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번째로 지금 시장에 이제 광고하고 있는 금액들보다 더 조절이 좀 되는 물건들이 꽤 있어요. 저한테도 있고요. 또 다른 이제 소장님들한테도 그런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물건들을 좀 쉽게 오픈하기가 어려운 게 매도인 분들의 요청이 이제 많아요. 꼭 팔긴 팔아야 되는데 광고를 대놓고는 하지 마라. 정확하게 살 사람이 있으면 그때 계좌를 받을 때 계좌를 그때 조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찾으려면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.
어떤 아파트에 어떤 타입에 얼마 정도까지 되는 물건이 나오면 난 바로 계약금 1,000만 원 넣을 수 있다.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공인중개사분이 그런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매도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가까운 공인중개사분에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부동산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어렵고 고민이 많습니다. 저도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게 맞나? 괜찮겠지? 이런 두려움은 항상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거는 뭐 부동산의 업종에 종사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영역에 있어 전문가는 별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. 어떤 시장이든 내가 직접 시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검색해보고 현장도에 직접 가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부동산에 관심을 놓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부동산에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이제 실수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